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대표입니다. 네, 오랜만에 충전 후 바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예. 이쪽으로 직접 달려왔습니다. 아주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나라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한덕수, 김문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목으로 우리 김지현 대표 함께합니다. 예. 자, 한덕수 추대가 왜 나타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뭐 물밑 작업이었는데 네.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일보에서 네. 한덕수가 80%대의 80%? 예, 지지율이 나왔다고 약간 예. 지금 예. 충격을 먹은 상태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문화일보는 지금까지 보수 논조를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랬죠. 오히려 네. 최근에는 네. 그것이 좀 깨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예, 아시아대 문화일보는 현대 재벌에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 현대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역사적인 또 상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 문제는 예. 왜 갑자기 한덕수를 추대하고 옹립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옹립, 예, 옹이, 옹이. 옹위. 야, 예. 그 정도전 생각나네. 성경에도 나와요. 예, 성경에도 나오고 예. 이성계에도 나오고. 예. 예. 예,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는 네.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많았는데 그렇죠.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네.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네. 그러자 무리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들의 배후에는 다들 무슨 생각이냐면 공명심이 있습니다. 공명심. 예. 예. 그래서 예.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내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만 예. 나도 써달라는 예, 얘기네. 영의정을 좀 해다든지 아. 자의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특히 우리 조선이 건국한 역사 속에도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꿈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이성계를 끌어당깁니다. 그 주인공 밑에서 권력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네. 그게 옹립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죠. 아, 자신의 정치적인 꿈을 자신의 인지도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는 차지하기 힘드니까 내세울 만한 인물을 찾아서 그를 중심으로 2인자 노릇 또는 3인자 노릇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옹립하게 되는데 굉장히 지금 한덕수 주변에 모이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비정상적이다. 예. 그러나 뭐 그것이 또 대세라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인터뷰에서 네. 김문수 장관 즉 현재 후보가 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분은 늙공이라서 나오시기 힘들 겁니다. 늙공이다. 예, 우리 같은 어공이야 예.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전투를 겪어봤지만 네. 늙공이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와서 문매를 맞으면 견디지 못할 건데 그래서 그래도 네. 굳이 나오신다면 우리가 연대할 생각은 있다. 아, 그렇구나. 예.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있었어요. 처음에는 홍준표는 네. 난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그렇지 못해. 네네. 예. 예, 만약에 이제 잘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치고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아, 예.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도 연대하겠다 이렇게 버렸어요. 아, 그렇게 됐구나. 예. 근데 이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말은 그렇게 해도 네. 실제적으로 1위 후보가 되면 네. 연대 안 할 거다.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내각제 얘기가 있고, 예. 그 결국에는 뭐 그 뭡니까 신진 사대부라 그러나 그런 통치가 결국 내각제랑 연결되는 거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정도전이 예. 그가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 한 말이 있어요. 네. 우리는 왕의 국가를 만든 게 아니다. 사대부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사대부의 국가. 예. 예. 신진 사대부의 국가. 예. 신진 사대부란 뭐냐?
정치 세력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조선 500년 내내 당파 싸움이 있었던 이유는 네. 성리학파와 또 훈구학파와 네. 또 여러 이렇게 동론 서론으로 나누어진 네. 이 정치 세력들이 유교라는 경전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를 따라서 어떤 왕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들 귀족 세력들이 왕을 세우는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으로 치면 의원 내각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왕의 국가잖아 그때. 왕의 국가지만 네. 왕은 말 그대로 이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왕이 옹립이 되면 네.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탄핵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세자를 만들어서 또는 새로운 왕비를 보내어서 그 왕비가 임신한 아이를 네. 다음에 왕으로 준비하면서 이 기존 왕을 치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권을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당파 싸움이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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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당파적 싸움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이것을 이제 과두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과두 네. 정치. 예. 그러니까 숙달된 정치 엘리트들이 네.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아젠다를 독점하고 모든 것을 독점해서 네. 우리들은 그냥 세금이나 내고 충성이나 하라는 식으로 자꾸 끌고 가고 싶은데 네.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국임당이나 뭐가 지금 가장 눈에 밟히냐면 이 깨어난 계몽된 국민들이거든요. 네. 이들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를 추대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민주당 쪽에 한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또 민주당이 그 세력이 될 수가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성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네. 다루기가 힘들어요. 강성으로 봅니까? 네, 김문수를? 굉장히 강성으로 보죠. 예. 강성으로 보죠. 그럼 딱이네 네. 이재명한테는. 예. 예. 그래서 한덕수 같이 말랑말랑한 사람, 네.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헌하기도 쉽고 그들이 원하는 내각제로 가기도 쉽다는 거죠. 그러네요. 또 한 축은 뭐냐면 예, 윤심입니다. 윤심. 최근에요. 윤심이 지금 허상이라는 게 까발려졌어요. 그래요? 예. 김계리랑 네. 안정근이가 통한 내역이 나왔는데 예,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계리가요 변호사가 찰지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안정근이가 뭐 그런 유라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예, 아주 예. 찰지게 얘기하면서 예, 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또 현재의 뭐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네. 이런 사람들은 윤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요? 윤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 다 허상이라는 거죠. 윤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그러네. 그러나 예. 지금도 윤의견을 외치는 많은 분들은 한덕수가 마치 복심인 것처럼 윤의 복심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지지하니까 지금 자꾸만 한덕수 추대론이 과시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차출론. 자, 프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는 등 술렁이고 네.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소리 크게.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진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영문을 잘 팔지 않는 그런 공직자시고 걸어가실 때부터 보면 딱 앞을 보고 가시지 그래? 뭐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한 대행을 치켜 세우면서도 현재의 역할과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지금 하셔야 할 중차대한 일이 많다, 관세 전쟁이라면서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하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갑자기 그 중요한 컨트롤 타워를 후보로 내세우자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탄핵당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또 용병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또 온다 그럼 또 용병론 나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후보를 낼 그런 능력이 없는 정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대행은 처음으로 2%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2% 이준석 지지율. 개혁신당 이거는 이제 예. 보름 전이고요. 예, 지금은 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찻잔의 태풍이 약간 이제 돌풍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문제는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출마를 할 것인가. 입당을 하고 자 그렇게 당내 경선을 한다면 경선이 두 번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떨어진 후보들이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끼워 넣어야지. 네.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마지막 후보가 된 사람에게 이제는 한덕수가 좀 인기가 있다고 우리 당내 영입해서 당내 안에서 경선을 붙일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미 경선했던 분들의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전제가 필요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러면 3억이라는 기타금을 먼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처전 사무실 등록이라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빌리는데 인력이 또 날아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입당을 한다. 이건 뭐 모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나오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왜 책임이 따르느냐? 본인이 안 되거나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이 권한대행의 책무를 6월 3일까지 이끌어줘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 직무를 유기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지적을 평생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화를 지지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럴 때 한 사람을 단일화된 한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면 대승적인 결단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선당 후사적 차원에서 또 선국민 후사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대도 중요하고 연대도 대승적 중요해요. 결단도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옹이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원래 옹이해놓고 행가리를 쳤다가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쿵 떨어져 다쳐요. 그러니까 그 윤심이라 하는 거를 또 잘 봐야 되겠네.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할 수가 있네. 알겠습니다. 그 김계리의 말을 들어보면요, 윤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전 대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